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쌍둥이 팔자에서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부자 팔자, 가난한 팔자에서 드러나 있는 글자가 다시 말하면 드러난 재성의 동태로 부자와 가난함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사주팔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서 우주와 자연의 속에서 만들어진 천간과 지지가 짝을 이어서 순행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육식갑자가 순환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진 육식갑자가 내 울타리인 팔자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에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팔자를 뽑아야 되는데 팔자 뽑는 방법은 옛날에는 이렇게 두꺼운 책에 만세리라는 책에서 뽑았습니다만 요즘은 많은 인터넷 보급으로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만세력을 검색하게 되면 창이 나오죠. 그 창에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즉시 여러분의 팔자 구성을 알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팔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한 여자애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무술년, 갑자월이 되겠죠? 오늘 일진이 김요일지니까 김요일이고 시간을 유시로 한다고 하면은 개유시가 되겠네요. 자, 어떤 여자애가 오늘 이 시간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됩니다. 연, 월, 일, 시 이렇죠? 그러면 이걸 따면 2018년 12월 13일 유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팔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갈랐을 때 여기 곤자를 썼는데 이 곤자는 뭐냐면 여자의 명을 얘기할 때 곤명이라고도 하고 곤주라고도 합니다만 남자는 건자를 쓰죠. 이렇게. 자, 이런 건자가 들어가면 건조다, 건명하게 되면 이건 남자의 팔자고요. 요걸 곤자가 들어가면 이건 여자의 팔자명이구나.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거 남자 팔자, 여자 팔자 그래도 무난합니다만 건조다, 건조다, 건명이다, 곤명이다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천간의 글자 4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천간이라고 하고 이건 땅의 글자라고 해서 이건 지지라고 합니다. 이건 하늘의 글자라서 천간, 이건 땅의 글자라서 지지. 이렇게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요거 한 글자씩 부를 적에는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이 8글자 중에서도 이 8글자를 대표하는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일에 있는 일간이 되겠죠. 그러면 일간을 나로 보았을 때 내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를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는 순간 빈부귀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는 순간 너는 부자로 살아라. 넌 가난하게 살아라. 너는 돈이 없어도 귀한 삶을 산다. 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시받으면서 살아간다. 이게 딱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럼 어떤 사람이 항의할 수도 있겠죠. 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가난한 팔자라서 그럼 난 부자가 될 수 없단 말이냐 하고 항변을 하신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빈부귀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빈부귀천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가 누구로 어떤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어떤 여자애가 오늘 이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지금 시간이 유시니까 유시에 태어났을 때 이런 팔자가 형성됩니다. 이 8글자가 다 우리 어린 아기 건데도 자기를 대표하는 글자는 요 기토의 글자입니다. 기토입니다. 이 기토라는 글자는 땅의 글자입니다. 땅은 이게 토의 글자는 우리가 다 오해해서 배우셨겠지만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이 무토는 커다란 임야나 큰 제방 같은 걸 말하고요. 이 기토는 우리가 논이나 밭이라 그러죠. 전답 같은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대표하는 글자가 기토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지만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이 8글자의 주체자인 자기를 대표로 할 때 나입니다. 나가 기토다. 이걸 우리 책에서는 아신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아신. 내 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신. 막 굳이 이렇게 아신이 뭐 할 것 없이 나다. 이 8글자의 주체자는 나다. 요건 내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토를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 기토는 짐승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토로 얘기하면 이게 개입니다. 개. 다른 건 다 짐승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건 왜 이렇게 개로 표시하는지 모르겠다. 개는 옆으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는 임금님 앞에서도 빼딱하게 걸어간다. 개가 바로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갖고 있는 개는 우선 글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꺾어진 글자인데 이런 사람은 주로 관절 같은 데가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급하다고 들고 뛰면 안 되겠죠. 좀 천천히 걸어가도 또 승강기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게 좋죠. 계단을 들고 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의 성품 같은 건 어떤 거냐면 모든 직선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모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가 자기의 머리로 이렇게 올려와가지고 이해가 되면 아주 그 다음에는 부정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팔자를 가지고 이 기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를 대표하는 글자가 기토라면 나머지 7글자는 뭐냐? 내 주변의 환경을 얘기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은 지난 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 형제부터 시작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7글자에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잘 받쳐주는 글자들만 있다면 내가 한 세상 살아가기가 편합니다만 나를 긁어내리는 글자들이 꽉 포진하고 있으면 살아가기가 조금 힘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을 육친에다 배분했다고 했었는데요. 지난번 강의에. 그럼 이 육신과 육친이 나를 포진하고 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문제는 8글자 중에서 이 왜 천간에 나를 포함한 3글자가 어떤 성분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 글자가 나를 주도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글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드러나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가는 나중에 하고 우선 통군, 여러분 통군이다, 신강하다, 신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신강하다, 신약하다는 얘기 뭐냐? 신강하다는 얘기는 내뭐 알통이 나오고 근육질이 나온 걸 갖고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강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 삶의 어려운 굴곡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성분이 있냐 없냐입니다. 신강하다 하면 그런 극복할 능력이 있지만 다시 말하면 뿌리가 없고 통분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성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또 심지어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강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신강이고 어떤 것이 신약인가? 통분했다. 뭐가 통분이냐 하는 문제를 이 8절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분했다는 얘기는 천간의 글자가 땅에다 뿌리를 내렸느냐 못 내렸느냐를 따지는 거지 지질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천간의 글자가 오행의 성분, 자기의 성분의 오행의 성분이 장간 아시죠? 암신이라고 하죠. 지장간 속에 들어있으면 통분했다고 그러고 지장간 속에 없게 되면 통분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 월, 일, 시 중에서 네 글자에 어딘가 자기의 성분이 있나 없나를 이 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토. 술토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장간 속에 신정무가 있죠? 그러니까 요 토성인데요. 자에는 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통과를 못했습니다. 묘에는 목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자에서 기토가 통분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술토에만, 올해 무술년이죠? 술토에만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되면 이 네 글자의 어딘가에만 뿌리만 내리면 신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강하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게 신강하다고 하는데 이 신강하다는 건 네 글자 어디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뿌리를 많이 내릴수록 더 강하겠죠. 이 뿌리를 많이 내리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월주에다 뿌리 내는 것이 계절이죠. 월지다 뿌리는 것이 가장 강하고 두 번째 뿌리가 강하게 내리는 데가 요거 시지입니다. 세 번째가 일지고 네 번째가 그 연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올해 태어난 이 시간에 태어난 아기라면 지금 연지에다가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뿌리가 강하긴 강한데 강한 중에서는 아주 미약한 그렇게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는 아까 근육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송정이라든지 바닷가 근처에 가게 되면 조그마한 옹드라인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소나무가 볼품은 하나도 없어도 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왜? 뿌리를 단단하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로수 같은 데 보면 다른 데서 나무를 옮겨다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아주 미약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근사한 나무지만 조금 바람이 세거나 태풍 같은 거 오게 되면 여지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왜?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강하다, 신강하다 내 몸이 뿌리를 든든하게 내렸기 때문에 어려운 우여곡절이 겪어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뿌리를 못 내리게 되면 그런 헤쳐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는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신자 하나, 나 하나만 얘기했지만 그러면 내 팔자에서 돈의 성분이 강한지 약한지 이 어린이가 커가지고 공부를 잘할 건지 못할 건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걸 알아본다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토라고 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천간의 세 글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무토입니다. 토는 여기에 속하죠? 재물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글자가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니까 아까 통보를 여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관성이죠. 관성인데 금의 글자는 지금 없습니다. 수의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 물의 글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월지, 아까 통분하는데도 제일 강한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다고 했는데 제일 강한 월지에다가 통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주 인성이 아주 강하다. 인성이 아주 강한 그런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하게 될 겁니다. 또 이 공부를 잘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금요화실이니 원형 이정인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얘 공부를 잘한다 막연하게 언제 공부 잘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어렸을 때 공부 잘했다가 성장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는 공부를 못했는데 성장하면서도 공부를 잘하는 이런 유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다른데 그런 것이 우리 여러분들 다 배우셨다시피 원형이정 금묘화실에 속합니다. 아무튼 얘는 지금 개수 연월일 시중에 지금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얘는 말년까지도 늦게까지도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팔자에 신강, 신약, 재성의 또는 육신의 강하고 약한 문제를 우리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강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내가 다시 말하면 그릇에다가 담아서 뭔가 내 수문에 들어와야 득이 되는 겁니다. 아까 왜 우리 오늘 태어난 우리 애기한테 따진다면 월에 이렇게 통분을 하고 또 뿌리를 받게 되면 이걸 왕하다고 합니다. 강과 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강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왕 또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시고 많은 혼란을 겪는 격국용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